안녕하세요, 맥가베TV입니다. 이번 영상 시간에는 육답을 흉간거리 지갯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흉간거리 지갯발. 흉간을 800mm 관, 원형 콘크리트 흉간을 800mm 그리고 900mm 짜리를 상하차도 할 때 쓰고 이동할 때 좀 쓰고 그래야 되는데, 기존의 지갯발들은 단점이 뭐냐면 발 자체가 길지 않고 흉간이 길이가 2.5m인데 지갯발이 최소 그의 절반, 한 1.3m 이상 나와야 흉간이 뒤로 까지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갯발들이 이렇게 긴 게 없다 보니까 흉간을 딱 구멍에다 놓아서 이렇게 들면은 흉간이 뒤로 벌러덩 자빠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갯발에 그 흉간 입구, 방수 고무 패킹 자리를 이제 손상을 주게 돼요. 이제 그 부분이 깨지게 되면은, 좀 심하게 많이 깨질 경우에는 방수 패킹을 거기다 이제 둘러서 서로 이제 그 암수로 조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누수가 될 확률이 그만큼 높겠죠. 그러면 이제 시공 자체가 좀 불량 아닌 불량 시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흉간을 뭐 옮기거나 상하차 할 때 입구 부분을 갖다 깨트려 먹게 되면은 현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흉간을 전용으로 걸 수 있는 6W용 흉간거리 지갯발을 지금 만들 겁니다. 일단은 무게가 흉간이 800에서 900mm 같은 경우는 재원을, 제가 무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상하차 작업 해봤는데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솔직히 않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링크 쪽에서 흉간 거리 있는데 사이 부분을 갖다가 모가지 부분을 이중으로 보강을 해줄 겁니다. 이중으로. 왜냐하면 그 부위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봉 길이를 저희가 원형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형을 딱 쓰게 되면은 흉간도 원형이고 봉도 원형이면은 흉간이 차가 이동할 때 좌우로 많이 빙글빙글 자꾸 좌우로 돌 거예요. 분명히 시계추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각봉을 쓸 겁니다. 사각봉. 사각봉을 쓰면 아무래도 좀 덜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사각봉을 쓸 거고요. 봉 소재는 125에 125, 티수는 9T를 쓸 겁니다. 9T를 쓰고 길이는 2000으로 할 거예요. 2m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최대한 깊이 집어넣었을 때 모자라는 부분은 500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전하게 흉간을 이동하기도 좋고 상하차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회전 링크 차량이 사용할 때는 전 후면 핀 높이 편차를 잘 맞추게 되면은 옆으로 돌렸을 때도 수평을 유지하기 때문에 관을 떨어뜨릴 일이 없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이드 판은 S45cc 9T를 쓰고요. 그리고 베이스 판도 링크 베이스판도 S45cc 9T 소재가, 그리고 이제 보강재들은 GS400 12T를 씁니다. 왜냐하면 45C보다 GS는 용접을 했을 때 그 터질 확률이 적고, 이게 쇠가 꺾이는 힘을 받지는 않아요. 보강재가 당기는 힘이에요. 당기는 인장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탄소광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용접 부위가 쉽게 터지지 않게 하려면 탄소광 성질이 적은 소재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밑에 하단, 봉 하단에는 S45C 6T로 또 보강 날개를 2개를 주고 그 보강 날개 2개를 준 상태에서 씌울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은 그렇게 보강할 거고 상단은 따로 이중으로, 그러니까 베이스 판재 앞쪽으로 80mm 떨어진 상태에서 이중으로 해갖고 그 사이에다가 다시 보강재를 또 2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더블 보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목이 터지는 현상은 이제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갯발이랑 이제 거의 비슷한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핀부싱부터 용접을 하고요. 공투 035망 작업하다가 6W 거 작업하니까 사이즈가 벌써 틀려가지고, 자, 이제는 전면 쪽에 일단 보강재를 일단 여기다 먼저 또 태그 작업을 하고, 보강재는 GS400 12T. 이게 중간을 통으로 지금 다 잡아주기 때문에 이쪽에는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봉을 끼워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오라 스톱 내리고. 자, 여기를 이제 이중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태그를 일단 잠깐 움직이지 못하게만 해 놓고, 자, 보강제를 이제 붙이고, 그냥 여기 모가지만 떼우면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모가지도 떼우고 삼각형 원리로 해가지고 이걸 댔어요. 이거를 대고 끝내면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이거 모형 절단을 하는 거, 덮개를 또 씌울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중 보강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세상 없어도 모가지 안 부러져요. 이렇게 되면. 용접하기는 안 좋아요, 이게. 용접하는 데는 좀 많은 좀 제약을 받긴 하는데 튼튼하다는 거. 아마 이렇게 보강한 거는 맥가이버 TV에서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쪽에 링크 쪽은 비드를 위에 상단은 찢겨지는 힘이에요. 밑에는 받쳐지는 힘, 상단은 찢겨지는 힘. 근데 여기다가 보강을 지르기에는 공간이 없고, 그렇다고 이걸 자꾸 너무 길게 자꾸 빼게 되면은 그만큼 힘의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단 찢겨지는 이런 부위들은 용접을 2차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비드를 넓게 2차까지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지금 이거를 봉을 갖다가 링크 베이스 판재에서 좀 내렸어요. 내린 이유는 이게 올라가면은 원형 흉관 작은 거는 뜨기 힘들어요. 원형 흉관 작은 걸 그걸 뜰려 그러면 저 끝에서 주둥이를 집어넣고 강제로 들면서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관이 또 손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D300 300mm 관부터 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봉 중심 위치를 낮췄습니다. 낮추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낮으면은 위에 상단에 보강을 더 넓게 질러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게 높으면은 작은 관을 못 떠요. 그렇기 때문에 낮춘 거고, 상단은 단순하게 이렇게 보강을 대줘도 되긴 되지만은 특성상 관을 찝을 거잖아요. 관을 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장애물이 이렇게 뭐 보강을 여기다 질릴 수가 없어요. 얘는 질르면 그 관이 뜰 수가 없잖아요. 본연의 이 장치의 본연의 뜻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하게 봉만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관을 뜨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강을 여기서 길게 못 질러주니까 짧은 보강을 처리를 해야 되고, 짧은 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중 보강 처리를 한 거예요. 여기다. 만약에 일반 보조붐, 크레인 보조붐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를 길게 대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특성상 그렇게 제작을 하면 안 돼요. 위에 상단이 다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이 여기까지 썩 관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약간 높게 해준 이유는 큰 흉관 같은 거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제 최대한 이게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최대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냥 브라켓만 하게 되면은 브라켓 이렇게 철판이 이렇게 모서리가 나와버리면 자꾸 찍히면서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평평하게 해준 거고. 그리고 대신에 그 상단은 이렇게 보강을 해주고 하단은 돌출될 거예요. 돌출돼서 길게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관이 이런 식으로 껴지면은 상단으로 걸리는 거지 밑에는 거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는 장애물이 좀 있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다시 받쳐주는 보강을 베이스판에서 800mm까지 빼줄 겁니다. 800mm. 그러면은 저 두께가 철판 넓이가 120mm에다가 125 하면은 300mm 흉관부터 충분히 다 들어가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거 뒤집었어요. 지금 이게 하부 쪽인데 이 하부 쪽을 S45 6T로 박스 형식으로 보강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모멘트를 계산해 보니까 2톤이 나와요. 2톤. 제가 예상한 거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지금 다르게 나오거든요. 2톤이 나오는데 그 2톤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흉관 여기까지 다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1300mm 1.3m 지점, 여기에 힘이 2톤이 작용하면은 목 부분에서 휴면상이 이제 서서히 시작될 수 있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흉관이 800mm D800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 무게가 이제 회사마다 티수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2톤에서 2.2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 모멘트 견딜 수 있는 하중력이 2톤이라 그러면은 위험해요. 쓰기 힘들어요. 쓰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S45C 더블로 12T로 했습니다. 12T. 12T로 계산을 하니까는 하중력에 대한 무게 증가분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6톤이 나옵니다. 6톤. 6톤이면은 원래 안전하게 쓰려 그러면은 확실하게 안전하게 쓰려 그러면 2톤을 무게를 들 것 같으면은 보통 4톤이 나와야 돼. 4톤. 4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체 무게의 60% 비중을 잡기도 하고, 진짜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려면 50% 비중을 잡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800mm가 2톤에서 2.2톤인데 만약에 900mm까지 뜬다 해도 제가 봤을 땐 6톤이면은 충분히 하고도 변형이나 쉼현상 이런 것들이 일체 발생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보강을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될 수 있으면 길게 해주면 해줄수록 그만큼 무게에 견딜 수 있는 모멘트는 증가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 구조적으로 이게 흉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적인 요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무게 견딜 수 있는 힘을 갖다가 3배 정도 저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9T로 지금 이렇게 부강을 기본적으로 뼈대를 대줬고요. 일단 태그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용접이 소개는 끝나서 이게 아무리 속에 있어도 용접 끄면 띄워주는 게 좋아요. 이제 뚜껑을 덮을 겁니다. 뚜껑을. 자, 이제 모든 거를 다 부착할 거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자, 이제 풀용접하고, 용접 과정은 뭐, 계속 보여드려봐야 영상만 길어서 지루하시니까, 풀용접 다 끝내고 나서, 그라인더 작업 끝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영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풀용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여기까지가 작업 내역이었었는데, 지금 흉관거리 말고도 보조붐 역할을 같이 겸용을 해서, 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로 제가 추가로 지금 이 끄트머리에다가 끝에 하단에다가 인양고리를 하나 달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흉관거리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좀 약간 높은데 철근을 올려준다던가 아니면은 좀 약간 붐이 닿지 않는 곳에 뭐 유로폼 같은 거를 뭐 집어넣어준다던가 꺼낸다던가 그런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없으면은 흉관거리로밖에 쓰지를 못해요. 이게 없으면 흉관거리로밖에 쓰지 못하는데 이게 인양고리 하나를 달아줌으로써 또 그만큼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뭐 흉관거리 외에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흉관거리를 쓴다는 거는 토목공사 현장이고, 토목공사 현장에는 이제 팔이 닿을 때는 지게발을 쓰는 게 좋은데 팔이 안 닿는 곳, 먼 곳, 장비가 들어가기 힘든 곳, 그런 데에도 이제 유로폼을 이제 실링바로 묶어서 놓아주거나 뺄 때 그때도 효율성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터널 라이닝 작업 같은 거 할 때 철근을 올려줄 때 그럴 때도 이거 인양고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인양고리를 달을 거예요. 근데 그냥 달면은 부티 각재에다가 그냥 달면은 좀 고리 부분에 하중력에 혹시라도 약간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12T GS400 12T를 갖다가 추가로 떼워주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타공을 3개를 했어요. 제가 여기 속에도 쇳물을 집어넣어서 중간도 잡아주게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인양고리 여기다 다시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인양고리는 이게 원래 이게 바로 이렇게 철판에다가 이렇게 각재나 이런 데다 이렇게 떼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두꺼운 소재로 판을 한번 더 대주고 이렇게 떼우면요, 그만큼 뜯김 현상에 좀 많이 강해요. 스판이 힘을 쓸 수 있는 부위가 만약에 이렇게 인양고리만 달게 되면은 바로 인양고리의 모양 여기에서 바로 힘이 집중이 되거든요. 여기서 힘이 집중이 되게 되면은 이 판재의 두께 티수에 따라서 거기서 변형이 와요. 변형 오기 때문에 그 힘을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이 판이, 이 판재체가 여기에 집중된 거를 더 분산시켜주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양고리 같은 거 달게 되면은 꼭 이렇게 두꺼운 판재를 한번 보강을 해주고 다는 게 좋아요. 샤클을 걸어서 이제 사용하면 되고요. 샤클은 웬만하면 좀 큰 걸 달아주세요. 용량이 큰 거로. 자, 이렇게 인양고리까지 달았기 때문에 이제 다목적으로 쓰기 좋을 겁니다. 네, 지금 작업이 다 끝나서 바로 못 가지고 가신다 그래가지고 밖에 내놨는데 또 비가 와가지고 비를 맞았네요. 인양고리는 제가 그냥 서비스로 해드린 건데 12T 갖다가 베이스 넣고 속에도 샘을 다 집어넣어 잡아주고 중간도 잡아주고 다시 인양고리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철근 같은 거 터널 라이닝 작업할 때 올려주거나 뭐 식생이나 보강토 같은 거 쌀 때 붐이 좀 짧을 경우 이거 하나 딱 차면 못 올려줄 거 충분히 다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시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보강은 지금 45C 12T로 양쪽에 다 하고 지금 6T로 뚜껑 GS400으로 절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뚜껑 덮었고요. 그리고 지금 몸체는 125에 125 9T 사각관 흑관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목 부분은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잡아줬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조 계산적으로 하단 쪽에 보강재가 지금 800mm가 나가 있거든요. 800mm가 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흉관이 800mm지만 여기서 또 한 120mm 정도가 이제 덜 들어가기 때문에 흉관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는 700mm가 좀 안 되게 보강이 된 거예요. 근데 흉관이 2.5m 길이 잡으면은 절반이면 1250mm 나오거든요. 1250이면 한 요쯤
여기서 힘을 가장 중심점에서 많이 받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분으로 1250에 딱 잘라서 만들게 되면 또 잘못하면 뒤집어지거나 껄렁껄렁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유 공간이 또 이만큼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2m에서 좀 빠져 1870mm 정도, 1870mm 정도가 되는 겁니다. 1870mm. 이거면 1200이면 700mm 가량, 대략적으로 700mm 가량이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간이 이렇게 주행 중에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껄떡껄떡 되는 현상은 전혀 생기질 않죠. 그리고 이 총 높이 두께로 봤을 때는 300mm 관까지는 원래 이 고리가 없으면 300mm 관이 충분히 들어가는데 이 고리 때문에 300mm 관이 그냥 깔딱깔딱해요. 근데 이 고리는 왜 달았냐면은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좀 하기 위해서 차지 않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뭐 차에 뭐 장착을 한다던가 그러면 여기다 고리를 걸 수 있게끔 그 용도로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도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여기다 고리를 걸어요. 그래야 이제 도색이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이 고리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링크는 19T를 다 썼어요. 19T를 다 썼고 중간에 다시 또 12T 갖다가 이렇게 전체 판을 갖다 다 잡아줘서 링크 베이스 쪽을 중앙 지점을 갖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용접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 계산 쪽으로 보면은 6톤까지 들 수 있어요. 6톤을 들 수 있는데 그래도 물론 이제 인양고리에서는 1.5톤 이상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그냥 충분하게 견딜 수 있고 지금 현재 흉관을 실질적으로 들 수 있는 곳까지 1250mm 정도까지 기준 잡았을 때 여기가 6톤이에요. 여기가 6톤이고 여기서 이제 길어지는 것만큼 들 수 있는 중량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솔직히 한 떨어진다 해도 2톤 정도는 거뜬히 들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맥시멈 기준이고 이제 1톤 정도는 뭐 안전하게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06W 흉관거리 영상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맥가이버 TV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맑으네요.